자, 2013년 지방직 7급 문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지방자치법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였죠.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상 물어보는 거였어요. 행정협의회 있고요. 그다음 조합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도 있었죠. 이게 광역행정 방식인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하셨겠지만 4번이 명확하죠. 사무의 위임이란 것은 광역행정 방식이 아니라 이제 위탁이 위임 방식이죠. 그래서 위탁이 광역행정 방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조선시대 향청제도 맞고요. 1공화국과 2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져왔어요. 1공화국의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2공화국에서도 지방선거 있었죠. 1공화국이 언제까지냐면 1회 지방선거하고 2회 지방선거까지. 이때가 1공화국 시기고요. 그리고 2공화국 시기는 제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제3회 지방선거가 때 2공화국에서 제2공화국 굉장히 짧았어요. 존속 기간이. 그래서 이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제3공화국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제3공화국이 군사정변 바로 이후 군사정변으로 시작되었구나라고만 기억을 하셔도 제3공화국에 따른 선거가 실시 안 됐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정부는 정부의 직할로 두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름이 직할시였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선제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는 자치구가 아니죠. 자치구가 아닌 곳, 즉 우리 뭐 학문상 행정구를 하죠. 행정구를 둘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네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기록세 두 가지 있죠. 이건 다 특광역시세죠. 특광역시세.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특별시 관할구역이 서울특별시 의미하죠.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로 공동과세한다. 공동과세 부분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틀린 내용인데 광역시의 구와 구는 세목이 동일해야 되는데 구는 다르죠. 광역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 구산광역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 시 시군 세목이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도하고 그다음 시군의 어떤 세목 구분은 다르죠. 그래서 세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광역시 안에 구는 여기 도하고 시군 구분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 구는 여기 받겠죠. 여기 오른쪽에 5개 주민세부터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재산세 이렇게가 군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세는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랑 재산세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해서 9가지 있었죠. 9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두 문자 말씀드렸죠. 취일의 소비, 주자담 소득, 등재 이렇게 딱 쓰셨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일부 표를 바꿔놨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인데 다섯 번째 문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선지 1번이 조금 애매한데 자치계층도 아니고 행정계층도 아니고 자치행정계층이랬거든요. 자치행정계층. 자, 그럼 자치행정계층이면 일단은 제가 풀이로는 우리 자치계층으로는 2층제죠. 주로 2층제인데 예외적으로 단층제가 있고요. 그냥 자치행정계층의 표현을 그냥 행정계층에 다 포괄하는 개념이면 이제 2층제보다 훨씬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볼게요. 자치계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보통은 행정계층이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보는데 자치행정계층 했을 때 아마 얘 행정계층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 보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훨씬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어쨌든 1번이 되고요. 일단 그 다음 나머지 선택도 볼게요. 기관 구성의 형태는 기관 대립형이다. 맞죠? 특별지방행정기관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2022년 1월 14일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이제 아예 별도의 그 조항들로 구성이 돼 있죠. 자, 맞고요. 정답은 1번이고 여섯 번째 문제요.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외 대상 게 있었죠. 당연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 대부분 다 안 됐죠. 이건 안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해야 되는 경우 안 되죠. 이게 예외상 잘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기관에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도 원칙적으로는 감사 청구 대상이 되지 않죠. 다 예외적인 거죠. 2, 3, 4는 감사 청구 되는 게 아니었고 이제 예외적으로 여기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상황이라도 새로운 상황이 발견되거나 종료 상황이 감사에 누락된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닌 케이스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일곱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같은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 청구가 있는 경우라 했으면 뭐 틀린 표현 아니겠지만 있는 때에만 딱 단정 지어놨죠. 왜? 지방자치단체 장도 직권으로 실시를 할 수 있죠. 발의해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리고요. 다른 거 볼게요. 당연히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고요. 인연이 경과되냐는 사항은 마찬가지 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자. 여기 복수 정답이 될 텐데 제가 이 표기를 하나 안 했나요?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자 과반 투표를 확정됐는데 지금 이제 올해 4월 26일부터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바뀌었어요. 4분의 1로 바뀌었어요. 제가 프리집을 이제 그 복수정답 표기한다고 했는데 여기 빠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1사가 되고요. 그 여덟 번째 문제예요.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 현재 분권교부세는 폐지가 됐어요. 1번은 안 되고요. 당연히 1번 그래도 틀리게 되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국가적 장려사업에 한해서 교부한다는 게 아니라 뭐 재난 발생들 할 때도 교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회에 보시면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이제 이런 거죠. 다 교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하고 2번이 복수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등록대장 올라와 있으면은 선거권 주어지죠. 자, 그리고요. 유효 투표 총수 15% 이상의 득표한 후보는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 비용 전부를 보전받는다. 이건 공직선거법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제 정답 3번인데 자치구랑 시군의회의 최소 의원 정수는 7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기초지자체 시군구라도 그 의원 정수가 7명은 돼야 된다는 거죠. 미니멈이 7명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기초죠. 자치구나 시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인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 문제예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인데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그 교원은 직을 사직하는 게 아니라 휴직할 수 있죠. 휴직했다가 이제 여기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근무기간이 끝이 나면 임기가 끝이 나면은 다시 복직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정답 2번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 처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선결 처분이란 결국 이런 거잖아요.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단체장이 뭐 이런 긴급한 이유로 해서 먼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이 선결 처분한 다음에는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보고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이 지체돼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구속 등으로 의결 정속성이 미달해서 아예 의결을 못하는 거죠. 이때도 할 수 있고요. 정답 4번인데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최초 선결 처분 시까지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정답 4번이었고요. 그래서 12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처리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시도와 시군미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군미 자치구죠. 우리가 뭐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비경의 원칙이라 하고요. 자, 그래서 시군미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째 문제예요. 13번째 문제 사실 여러분들 뭐 이 지방행정, 지방자치 파트에 한정해서 볼 필요도 없죠.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민간 부분과 시민사회 능력과 기능이 향상돼서 이제 한마디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행정환경의 세계화 개방화도 영향이 있을 테고, 사실 3번이죠. 현대 지방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지속적 증가겠죠. 감소가 아니라. 자, 억지로 문제 만들었죠. 정답 3번 쉽게 나오고요. 14번째 문제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국가 사무, 할 수 없는 거. 사실 이거 뭐 지방자치법 다 나온 내용이 한데, 기상행정,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있죠. 기상청. 자, 그리고요.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일 테고, 항공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기업 디귿 물론 여기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항공관리나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딱 봐도 여러분 보실 때 이 국가에서 처리해야 되겠구나 싶은 내용들이죠. 자, 15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정답이 없어졌죠. 자, 행정협의의 규약은 원칙적으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원래 의결을 거치는 게 지방자치법 개정되기 전에 맞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됐냐면 그냥 보고만 하면 돼. 그냥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각각 보고만 하면 된다기 때문에 1번도 사실은 틀린 내용이 아닌 게 되죠. 의결 안 거쳐도 되니까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 없으면 이제 처리했고요. 자, 16번 문제예요. 우리나라 시와 읍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와 농촌지역 혼합한 도농복합 형태 시를 설치할 수 없다. 이 사실 뭐 세부적인 여러분들 복잡한 기가 그 내용들 보셨겠지만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있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방자치법 10조 제2항에 보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라고 딱 돼 있죠. 그 케이스에 해당하면. 자, 그리고 17번째 문제예요. 지방의회 권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심의 약정, 결산 승인 이런 거 다 의결하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법 조항 그대로 출제한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구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18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1번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자금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도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똑같죠. 정부하고 국회 관계에서도 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 못하죠. 해당 그 단체장 동의 없이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보증채무 부담이 빚진행인데 이런 건 대부분 지방의 의결 받아야 되죠. 자, 의결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9번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조례개표 청구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현재는
주민 발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됐죠. 조금 명확한다면 이 법을 이 문제를 좀 고치는 게 정확하겠지만 어쨌든 청구 제외 상황이 아닌 것은 했죠. 법령 위반상 안 되고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안 되고요. 이 공공시설의 설치 요구에 관한 사항이 틀린 내용인데 좀 이게 꼼꼼하게 잘 안 보시면은 이 딱 틀리기 쉽죠. 이제 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이죠. 요구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 행정기구 설치하거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나라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기 개시일부터 앞뒤로 1년일 때는 안 되죠. 그죠? 1 그리고 만료 1. 그래서 앞에 1년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 부여받았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환하지 못하게 한 거고 1년 미만일 때는 다음 선거에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조항이 들어온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1년 이내일 때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 때 다시 또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정답인데 주민 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라고 돼 있죠, 법상.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2013년 지방 7급 문제 풀이까지도 제가 진행했고요. 아까 제가 하나 놓쳤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복수정답, 그죠? 복수되는 부분이 여기 주민투표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4번도 이제 틀린 내용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2013년 지방 7급 풀이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